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예상문제 볼 차례죠.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이 말이 있죠. 내와 구조이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나는재료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수치가 30제곱미터가 아니고 60제곱미터. 그래서 만일에 내와 구조라는 말이 하나가 없어요. 불연재료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3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내와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나는재료라는 말이 없어요. 30제곱미터가 돼요. 둘 다 없어요. 내와 불연 둘 다 없어요. 당연히 30제곱미터 돼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가 아니고 60제곱미터가 되려면 두 개를 동시 만족해. 이고, 그죠? 자, 뭘 외워야죠? 위락시설이니까 30이에요. 내와 구조이고 불연재료니까 2배. 그러면 의료시설은 얼마예요? 50제곱미터거든요. 내와 구조이고 불연재료다라는 말이 있으면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네, 이 값이에요. 30, 50, 100, 200입니다. 시험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그 밖의 것에서 나오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만에 하나, 만 문제 중 한 문제는 그 밖의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본 문제는 천 문제도 안 되거든요. 소방설비 기사, 관리사, 기술사 전부 다 합쳐서 이런 관계 되는 게 당연히 천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령껏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구분하지 말자. 그 밖의 것은 구분하지 말자. 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럼 세 개만 구분하자. 그럼 세 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이 두 개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나머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까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즉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외우는 거하고 이 세 개 외우는 거의 시간 차이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벌어지겠죠? 이 두 개 외우는 거는 1, 20분이면 외워지는데 이 전체를 외우려면요 30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위락시설은 30, 공집관문장의는 50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얼마? 100. 여기에 있죠.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이고 벽 및 반자에 있어서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대사물에 있어서는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한다. 할 수 있다. 그죠? 발전실에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수량은 몇 개냐?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씩? 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이에요. 이게 능력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수 산정이에요. 소화기 1개, 2개 이런 개수 산정.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되는 별표에 이제 근거를 하는데 소화기 1개 이렇게 돼 있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적응성이 뭐예요? 전기화재 적응성이죠. 자, 3번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4층 건물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한다. 옥내 소화전, 뭘 물었어요? 각 층에 옥내 소화전이 지상층에 3개씩 배치되었을 경우 수원의 용량은 얼마인가? 단, 지하 주차장에는 옥내 소화전이 6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가 아니고 6개가 되는 거죠. 예. 몇 개 이상은 몇 개? 5개 이상은 5개. 이 5개는 기준 개수 개념이죠. 자, 뭘 물었습니까? 수원의 용량을 물었어요. 개수 곱하기 130 곱하기 20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개수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바로 해도 되죠. 그래서 5개 곱하기 2.6에서 13 세제곱미터. 대단히 쉬운 문제죠. 화재 안전 기준형 문제 이거 있죠. 구조 원리. 얘는요. 이만큼 모든 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각 층의 옥내 소화전이 6개씩 설치된 경우 펌프의 흡입촉 주배관의 구경은 얼마인가? 옥내 소화전이에요. 구경을 계산해야 돼요. Q는 AV, Q는 4분의 파이 D제곱 V에서 그죠? 속도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속도는 얼마?
4m/s를 또 외웠어야죠. 자, 우리 여기 4m/s입니다. 속도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옥류소화전 4m/s, 스프링클러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후, 예, 6m/s 이하, 10m/s 이하, 예, 가지 배관은 6m/s 이하. 그 밖의 배관은 뭐예요? 큰 배관들이죠. 교차 배관, 수평 주행 배관, 입상 배관, 주 배관, 펌프 흡입 배관, 토출 배관, 이런 거 10m/s 이하입니다. 그럼 또 어디에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게 나오나요? 제연살비에 나옵니다. 배출기 흡입적 풍도안의 풍속은 15, 배출적 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 그리고 유입 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 공기 유입구의 풍속은요? 5m/s 이하. 4m/s 이하로 관경을 구하는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을 수리계산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임. 가지배관은 40mm 이상 해야 돼. 호스릴 같은 경우는 25mm 이상 해야 돼.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이상 해야 돼. 호스릴 같은 경우는 32 이상 해야 돼 라고 딱 규정을 한 거는 규약배관법이랍니다. 자, 5번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에 가압송수장치로 압력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 및 압력수조 내에 유지시켜 주어야 할 공기의 최소 게이지 압력은 얼마인가? 일단 압력수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물은 3분의 2 이하여야 되고요. 이 공기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만 빼고 모든 나라에 기준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화재안전 기준에만 이 수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는 우리나라에도 있냐 하면요, 위험물에도 옥내 스프링클러 기준이 있거든요. 위험물의 압력수조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화재안전 기준은 1958년에 베껴와가지고 2단계까지 온 거고요. 위험물은 2004년에 베껴왔거든요. 번역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물 기준이 잘 돼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번역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서 옥내소화전 호스 노즐, 여기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0.17에서 0.7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요? 화재 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요. 처음에는요, 내려 눌러죠. 그죠? 처음에는 고압이 나와요. 고압이. 즉,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0.17이 아니고 0.7 근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내려가서 뭐예요? 물이, 그리고 공기가 더 많아지면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감소가 된다고요. 감압이 되는 거죠. 압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물 있죠. 공기가 이만큼 있을 때 물의 압력이 얼마 이상해야 된다? 0.17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가득 있을 때 0.17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7 이상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출발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다 보면 마찰도 있고 호스 마찰도 있고 높이만큼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더하기 P3 더하기 P2 더하기 P1는 P.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공기가 전체에 있을 때 마지막에 나가는 압력이 이 압력이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 있을 때, 물이 이만큼 있을 때 압력은 얼마냐? 여기에 압력계가 있고 여기에 압력계가 있어요. 이 압력은 P라고 그랬어요. 조금 P라고 그랬어요. 그죠? P. 이 압력계를 P0라고 하고요. 이것을 V라고 하고 얘를 V0라고 해보죠. 이것을 V, 이것을 V0. 무슨 법칙이 성립을 해요? 보일러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P1, V1은 P2, V2라는 보일러 법칙이 성립을 하죠. 자, 왼쪽에 P 플러스 PA를 했어요. 이거는 대기압이에요. 왜 플러스 PA를 해줘요?
T1에는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게이지 압력이잖아요. 곱하기 뭐야? V는 가로 P0 더하기 PA 맞아요? PA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기압. 가로 곱하기 뭐야? V0. 그죠? 자, 여기에서 P0는 가로 P 플러스 PA 가로 V0분의 V 마이너스 PA 이런 공식이 P0는 일단은 V0 넘어가면 V0분의 V PA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죠?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이 압력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애초에 에어 컴프레서가 있어요. 그럼 에어 컴프레서가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압력을 넣어주는 거면 그러면 사용하게 되면 이 넣어주고 사용하게 되면 이건 압력이 안 떨어질 거 아니냐. 여기서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죠. 압력이. 이 떨어지는 압력을 얘가 보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에어 컴프레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 에어 컴프레서의 기능은 뭐냐? 처음에 압력을 만드는 압축 공기 압력을 만드는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조금씩 셀 거 아니에요. 조금씩 세면 어떻게 해요? 세면 충압 즉 충압 용도예요. 옥내수화전으로 확 쏠 때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걸 보충을 이런 용도가 아니라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기압은 절대압력으로 0.1이다. 압력 수조의 급수구와 최고위 옥내수화전 방수 간의 마찰 손실은 15m이다. 그럼 15m는 몇 메가파스칼? 약 0.15 메가파스칼이죠. 옥내수화전 호수의 마찰 손실은 8m다. 0.08 메가파스칼. 압력 수조의 급수구와 최고위 옥내수화전 방수구의 낙차는 50m이며 0.5 메가파스칼. 3분의 2에 달하는 물을 채워주고 있다. 3분의 2가 물이니까 전체는 1이고 공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압력은 1, 2, 3 플러스 0.17 해서 0.09. 0.09가 어디 들어가요? P 자리에. PA는 조건에 있는 0.1 메가파스칼. V0는 공기. 이거는 전체 탱크 전체가 1이라고 한다면 공기는 3분의 1이고 물은 3분의 2죠. 마이너스 대기압. 그래서 2.9. 그래서 평상시에는 2.9 있다가 옥내수화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뚝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0.9 메가파스칼이 된다고요. 어디가? 수조 안에가. 그리고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이고요. 이거는 수조의 처음 압력, 수조의 마지막 물이 나갈 때 수조의 압력, 얘는요 노즐의 압력.